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되는 것이니까 매매를 너무 서둘지 마시고 편안한 매매를 추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늘상 있던 어느 날의 하루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 주석이고요. 후반부에는 장무팀들 코멘트가 달려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보시면 됩니다. 내일 승부주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 엑셀 테라퓨틱스가 내일 상장을 하죠.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 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지 열리지가 않아서 적어 놓았는데, 공모가는 1만원입니다. 밴드 상단, 체포, 배양, 배지하는 그런 뭐 회사들이죠. 아직은 적자 지속입니다. 라급 비중은 한 52%, 유통물량은 510만 여주 정도 됩니다. 유통물량이 좀 많죠. 48%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근데 뭐 인기는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경쟁률과 참여 건수도 많이 인기는 좋았습니다만은 두고 봐야 되겠죠.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탈모 치료제, 화장품 원료 이런 것을 주로 만드는데, 그렇게 큰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바이오주 관련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그 흐름이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요즘에 신규주 흐름을 보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좀 흐름을 확인을 하고 충분히 주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시프트 업도 같이 붙여서 봅니다. 엑셀이 어떻게 움직이든, 엑셀이 가든 내려가든 시프트분 항상 보시고, 시프트분 요령은 역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5%니까 보합을 돌파할 때 색깔이 바뀔 때만 본다. 그 전략 잘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증권이죠. 지금 뭐 인수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시간에는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틀 동안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말이 오가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시죠. 보시고 시가가 아침에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5% 이상 6% 이상 너무 높아버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시가에서 살짝 눌러줄 때 들어가시는 거 좋고, 안 그러면 시가가 3%대 안쪽이면 이런 프로 기준 매매 딱 잡고 프로 매매를 한번 운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증권 우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S인가 갤럭시의 모니터링. 얘들이 지금 이슈라고는 해보았자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시간에 6%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거래량이 25만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형제의 난, 다툼 이런 것이 키워드인데 7월 5일날에 이제 이런 글자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좀 특별한 게 보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봅시다. 보고 얘는 선빵을 때리지 마시고, 이건 7월 5일날 나온 자료라서 좀 검증이 필요해.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봅시다. 아침에 시가 높을 테니까 좀 보고 계시다가 아침에 시가만 띄우고 뗄렁 띄우고 이렇게 꼬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꿋꿋하게 뭔가 손들이 막 바뀌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한번 올라타 볼 필요성은 있어요. 다툼은 우리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형태니까요. 모니터리도 같이 붙여놓고 일단 흐름을 좀 지켜봅니다. 다음은 현대리바트 한번 보죠. 금요일날 9.6%를 맞췄습니다. 월요일날 그 기세를 한번 이어갈는지, 기관과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스타일은 금액을 대폭 줄여서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간에 3% 올랐다고 하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 항시 3%대 이상은 항시 프로 매매를 한다. 3%대면 3%대 안에서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움직이셔야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십시오. 미끄러졌다고 올라가더라도 미끄러지면 나와서 가만히 있어야죠. 다시 3%대를 들어간다 올라간다 하면 또 들어가고, 그런 매매를
귀찮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치지 않아야 원금이 잘 보존이 되어야 언제든지 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맥주와 퓨처캠. 요즘 제주 맥주가 조금 잘 가는 스타일인데 금요일날도 14% 정도 맞췄습니다. 이놈도 시간에 3%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예를 들면 이것도 프로 매매를 하기 좋거든요. 3%대 시가가 3% 잡히면. 근데 만약에 그 프로대에 이런 의미 있는 금액대가 있지 않습니까? 1900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타점으로 잡고 청산과 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1913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0원을 깨면 나온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도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음은 퓨처캠은 8% 금요일날 마쳤네요. 종가상. 이놈을 치우고 가면 또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죠. 시간에 1% 정도. 이게 오른 거 없으니까 아마 뭐 보합 기준가 잡고 하셔도 될 겁니다. 팔할 때는 손을 떼야 됩니다. 브로노이 금요일날도 잘 갔죠. 종목. 종가상 윗꼬리가 없이 맞췄는데 이런 스타일이 갈 때도 잘 굴 수가 있지만 윗꼬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참 조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달려가면 또 봐줘야 되죠. 금액대가 지금 8만원대라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8만 1,000원에 들어가든 뭐 8만 500에 들어가든 무조건하고 8만원을 깰 때는 일단은 잘라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8만원을 또 돌파를 한다? 그럼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지키세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스카이무스테크 이놈도 이것은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종목이죠. 보르노이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법 많이 올라갔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전고점을 이제 몸통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아직 몸통으로 못 뚫었죠. 몸통을 뚫는 시도로 하면 같이 한번 올라타 줘야 되겠죠. 보고 계시다가 보합권 제세는 손을 대지만 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런 11,500원 이런 지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돌파력을 탁 틔워주는 모습이 딱 될 때 전고점 11,400원을 돌파할 때 뭐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 월요일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포커스 HN 금요일날도 상당히 이놈은 많이 갔었는데 23.7%까지 갔으니까 과연 그 기세를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죠.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금액대가 3,000원대라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아침 시가 0%대나 1%대 출발하면 일단 진행을 하시되 최대한 색깔이 바뀔 때는 무조건 하고 일단은 나와서 좀 보셔야 합니다. 난 거의 좀 귀찮아 싶으면 귀찮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3,700원 정도 여유인 한 2% 정도 되겠네요. 3,700원 한 돌파할 때 들어갈래?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랗게 변할 때는 일단 지켜본다. 손을 대지 말고. HLB 바이오스텝 이것은 HLB 제약을 일단 놓고 얘가 지금 시간에 3%로 HLB 그룹 중에서는 가장 시간에서 높은 단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뭐 꼭 이걸 안 하셔도 돼요. 테라퓨틱스를 한다든지 생명과학을 한다든지 HLB를 한다든지 아무거나 HLB 제약과 같이 붙여 놓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HLB 제약과 HLB 바이오스텝을 같이 묶어놔도 뭐 큰 상관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HLB 바이오스텝을 붙여 놨는데 그런 의미를 아시고 HLB 그룹을 신경을 써서 좀 봐주자.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관점은 제 관점은 보이지는 않는데 또 사람 이름 모르죠. 역시 우리가 또 모르는 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인테크 사조대림. 사조대림은 계속 눌림을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대로는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85,000원 기준가를 잡고 꾸준하게 공략 관점을 보시고 요령은 단 하나 85,000원 아래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 지켜야 본다. 사조대림은. 인테크 시간에 아침에 금요일날 6% 정도 빠졌거든요.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보합 근처에 있습니다. 이건 딱 9,000원 가격이 참 좋네요. 그죠? 이런 9,000원 하나만 가지고 내일 대응을 합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종목은 주말에 가장 큰 이슈라 하면 트럼프 피습 사건이었죠. 그 피습 사건이 과연 이 시장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리고 있겠죠. 분석을 내리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이 세 종목을 꼭 집어서 해놓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여러 기준이 있을 거고 다른 뉴스나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참조해서 하시고요. 일단 방산주는 엑소나 한번 봐주죠. 트럼프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방산주니까 보고, 그다음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관리도 안전자산주로 보고, 그다음에 라닉스 이놈은 자율주행 관련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트럼프가 피습당하기 하루 전날에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그에게 후원금을 주었죠. 그리고 뭐 향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뭐 자율주행, 이것은 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하나일 뿐인데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대표적인 것으로 해놓았는데 시장은 또 전혀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 혹시라도 움직이면 같이 좀 봐준다 라는 마인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한문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문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저는 이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방송도 듣고 싶고 또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관계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 전화번호로 여기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상종으로 가져온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당일에 25% 수익 고지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상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보고 월요일이나 이런 날에 한번 관심 있게 난 지켜볼 겁니다. 잘 보도록 합시다. 상팀들은 항시 매매를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상매매 하실 때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면 안 돼요. 월요일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금요일에 상장한 이베스트스 106호도 좋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일자 공략 때는 25에서 27% 정도 수익이면 참 감사한 수익이고 15% 정도 먹어도 큰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략했을 때도 5에서 8% 정도 수익은 줬으니까 이 종목 하나만 해도 30% 수익이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신규주의 경제에 좀 집중을 잘 해주는데 손을 안 댈 때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금요일날 그래도 스펙주가 좀 수익을 잘 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침에 두산 로보 대신에 엔젤로보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보다는 엔젤로보가 아침에 수익으로 봤을 때는 두산은 여기서 시가로 보니 한 6% 정도밖에 안 줬지만 엔젤은 한 8% 정도 수익은 줬죠.
하지만 자 두산은 또 뒤에 우리 한 번 더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10% 가까이 수익을 주었는데 이것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더블루스 엔젤 로보틱스도 우리가 시초가에 딱 공략한 종목이라 8% 정도 수익권 주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섭섭지 않게 우리가 그날 당일에 가장 강한 테마에 같이 동참을 해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포모 현상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는 게 좋죠. 그래도 뭐 나쁜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에 가장 화끈했던 종목 포커스 HNS가 가장 좋았죠. 24% 가까지인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보합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여기서 조금 보냈지만은 결국은 큰 수익을 주었죠. 아주 포커스가 정말 이름답게 금요일날 가장 화끈한 수익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도 금요일날 보너스 수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우리가 많은 기준가로 진행을 아침에 했다가 돌파했다 택 내려와 버렸죠. 돌파했다가 밀리면 바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만원을 살짝 넘었다가 깨고 내려올 때 잘라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만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관계를 항시 머릿속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 종목 좋다고 쫓아다닌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항시 오후장에는 오전장에 진행했던 종목들, 우리가 했던 전략이 있는 종목들, 전략이 제시된 종목들, 우리가 기준가로 잡았던 종목들만 추정만 해줘도 다른 어떠한 종목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 잊지 마시고 꼭 오후장 매매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하시겠다는 분들은 꼭 그 점을 잘 인정하시고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과 상종목 하나 가져가고요. 이것도 좀 아쉬웠죠. 이 지점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인데 아침에 좀 놓친 게 좀 아쉬웠는데 일단 상종목 하나 보유하고 희세주 종목들 두세 종목 가져갑니다. 월요일에 시장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그날의 시장의 흐름과 희세와 이슈에 따라서 우리는 또 충실하게 트레이딩에 임할 것입니다.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화이팅 기대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